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집으로 돌아오던 아들 내외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두 사람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였고 그 앞에는 상복을 입은 5아이와 말을 잃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할아버지 한만수. 그는 그날 남겨진 5남매를 안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목요일 밤이었어요.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진우와 아내 은수는 부부 동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우가 핸들을 잡고 앞을 보며 말했어요. 막내 기저귀 좀 사야겠어요. 거의 다 떨어졌던데. 조수석에 앉은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장볼 때 사올게요. 아, 그리고 쌍둥이들 내일 체육복 있다고 했어요. 체육복? 빨아놨어요? 어제 빨았어요. 아침에 챙겨줘야 해요. 부부는 아이들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평범한 대화였죠. 매일 저녁 나누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진우는 빗길을 조심스럽게 달렸어요. 앞차의 빨간 후미등이 비에 번져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불빛이 갑자기 눈앞에 들이닥쳤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어요. 진우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찢어지는 금속음,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빗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5아이가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첫째 별이는 이불을 배까지 끌어올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둘째 결이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었고요. 쌍둥이 해와 다리는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고 막내 보미는 작은 침대에서 엄지손가락을 빨며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한만수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인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지만 어깨는 아직 단단해 보였어요. 전직 가구 공방 기술자답게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만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급했어요. 한진우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서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귓속을 맴돌았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우가요? 진우가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수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만수는 급히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5아이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별이의 고른 숨소리, 결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 쌍둥이의 뒤척이는 소리, 보미의 새근거림이 들렸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둘 수도 없었어요. 만수는 급히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만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애들 좀 잠깐만 봐주세요. 진우가 사고가 났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 그럼 빨리 가보세요. 애들은 걱정 마시고요. 만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어요. 자고 있는 5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만수는 급히 현관을 나서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옷이 금세 젖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만수는 뒷자리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한서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만수를 보며 물었어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택시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만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우가 다쳤다는 말만 맴돌았어요. 얼마나 다쳤을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급히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진우, 김은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만수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쪽으로 향했어요. 밝은 불빛 아래로 의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만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만수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의사는 조용한 방으로 만수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만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분 모두 현장에서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이송중에도 심정지가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만수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저 하얗게 멍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그날 아침, 집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은수가 분주하게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국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은수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하나씩 올렸어요. 애들아, 일어나야지. 늦겠어. 은수가 복도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방문이 하나씩 열리고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진우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절하던 진우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애들아, 아빠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준비해. 오늘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줘야 돼. 첫째 별이가 졸린 눈으로 동생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둘째 결이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쌍둥이 해와 다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품을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은수가 아이들 밥그릇에 밥을 퍼담았어요. 별아, 너 오늘 준비물 챙겼어? 네, 엄마. 어제 다 챙겼어요. 결아, 너는? 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쌍둥이는 서로 반찬을 더 먹겠다고 티격태격했어요. 형아, 그거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집었어. 은수가 웃으며 두 아이 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먹어. 막내 보미는 아기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은수가 보미 숟가락을 주워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보미, 이제 혼자 먹을래? 보미는 방긋 웃었어요. 은수는 다시 숟가락을 쥐어주고 보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진우가 가방을 챙기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별아, 결아, 가방 다 챙겼지? 빨리 신발 신어. 네, 아빠. 별이가 동생들 앞치마를 벗겨주고 결이는 스스로 가방을 메었습니다. 진우는 쌍둥이 손을 잡았어요. 혜야, 달아, 유치원 가자.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현관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별이와 결이는 운동화 끈을 묶고 쌍둥이는 찍찍이 신발을 신었어요. 은수가 현관까지 나와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다녀와. 별아, 동생들 잘 챙기고. 네, 엄마. 다녀올게요. 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결이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쌍둥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빠이빠이. 진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문 앞에 서서 아이들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들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먼저 별이와 결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야 돼. 알았지? 네, 아빠. 공부 열심히 하고. 별이와 결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진우는 쌍둥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는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유치원 앞에서 진우가 쌍둥이를 선생님께 인계했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혜야, 달아,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쌍둥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진우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아빠. 쌍둥이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진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보미를 챙겼어요. 봄이 기저귀를 갈고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봄아, 우리 어린이집 가자.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은수는 보미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웃으며 보미를 받아 안았습니다. 봄이 엄마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 봄아,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선생님이랑 잘 놀고 있어. 보미는 엄마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은수는 보미 얼굴에 뽀뽀를 한번 하고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채소 가게에 들러 파와 양파를 샀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를 조금 샀어요. 아줌마, 이거 찌개용으로 썰어주세요. 그래요. 오늘 뭐 끓이려고?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애들이 좋아해서요. 애들 많이 키우시나 봐요? 5이나 있어요. 어머, 복 많으시네. 은수가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장을 본 은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은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김치를 썰었어요. 냄비에 재료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저녁 때 되면 데우기만 하면 되겠네. 은수는 밥도 미리 해놓고 국도 한 냄비 끓여 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보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우리 보미,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았어. 보미가 방긋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보미를 눕혀 낮잠을 재웠어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 만수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 오늘 저녁에 모임 나가야 해요. 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녁은 다 해놨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녁 무렵 진우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더니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네, 금방 갈 수 있어요. 아버님께 봄이 부탁드렸어요. 부부는 3년 만에 부부 동반 모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수는 자고 있는 봄이 이불을 덮어주고 볼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거실로 나와 시아버지께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녀올게요. 애들 깨면 저녁 데워서 먹이면 돼요. 알았어, 다녀와. 별이와 결이, 쌍둥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 동안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네, 엄마. 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쌍둥이 중 한 명이 엄마에게 달려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그래, 엄마 금방 올게. 은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아이들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5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진우도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잘 있어. 현관문이 닫혔어요. 은수와 진우는 계단을 내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모임 일찍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빨리 다녀와야죠.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안에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만수가 보는 TV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찌개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평범했던 풍경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밥 먹던 식탁, 아이들 웃음소리, 은수가 끓여놓은 찌개, 진우가 아이들 손잡고 나가던 현관. 모든 게 이틀 전 일이었지만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만수는 장례식장 분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5아이가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첫째 별이, 둘째 결이, 쌍둥이 해와 달이, 그리고 막내 봄이까지. 작은 아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영정사진 속에는 진우와 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만수는 아이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한 얼굴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첫째 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막내까지 5남매 중 맞이라는 게 이 순간만큼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턱을 가슴에 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이는 할아버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쌍둥이 해와 달이는 영정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6살 아이들은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을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우리 엄마 사진 왜 저기 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는. 만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막내 보미는 만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3살 보미는 영정 사진을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엄마. 보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엄마를 만지고 싶은 거였어요. 만수는 보미를 더 꼭 안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별이가 동생들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인사해야 돼. 고개 숙여. 조문객 하나가 아이들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애들이 참 많네요. 옆 사람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5이나 된대요. 저 할아버지가 다 키우신대요. 어머, 그 나이에 어떻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만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넉나간 얼굴로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며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작은 애는 몇 살이나 됐을까? 막내는 기저귀도 안 뗐을 텐데. 할아버지 혼자 5을 어떻게. 별이는 그런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걱정하는 말, 불쌍하다는 말, 어려울 거라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별이는 입술을 더 꽉 깨물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 다리 아파요. 해가 만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다리도 따라서 주저앉았어요.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만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이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쌍둥이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별이가 동생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달래기 시작했어요. 해야, 달아, 조금만 참아. 응. 누나가 이따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결이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었지만 눈이 점점 감겼어요. 보미는 만수 품에서 이미 잠들어 버렸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 좀 쉬게 하세요. 빈 방이 있을 텐데.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빈소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아, 여기서 좀 쉬어라.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눕자마자 스르르 잠들었어요. 결이도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별이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채로 있었어요. 만수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아들 내외를 바라봤어요. 진우의 웃는 얼굴, 은수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버티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도 뜸해졌습니다. 향 타는 냄새만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만수는 아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보내게 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애들은 아버지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라.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5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잠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이는 옆구리를 안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어요. 보미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68배 나이에 다시 아이 5을 키운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한만수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보내면서도 울지 못했어요. 5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장례는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향이 타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만수는 아이들과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울다가 잠들고 깨어나서 또 울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발인이 끝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었어요. 친척 몇 명이 만수를 둘러싸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먼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친척이 거들었어요. 형님 연세의 5은 너무 무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게요. 막내는 아직 기저귀도 안 뗐잖아요. 만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없나요?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은수가 고하였어요.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친정 쪽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한 친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큰애 하나만이라도 맡을까요? 별이는 이제 12살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친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형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5을 혼자 키우시기엔. 다른 친척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나눠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둘째라도 우리가. 형제들을 따로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형님께서 너무 힘드실 테니까.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친척들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형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렇게 큰 애들, 어린 애들 나이 차이도 있고. 나중에 동사무소 가시면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만수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별이는 다 들었어요.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전부 들었습니다. 자기를 누가 데려간다는 이야기, 형제들을 나눠서 키운다는 이야기, 할아버지 혼자는 힘들다는 이야기. 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진다고. 별이는 동생들을 돌아봤어요. 별이는 벽에 기대졸고 있었고 쌍둥이는 바닥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보미는 옆집 아주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별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만수가 별이를 내려다봤어요. 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친척들이 별이를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별이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희 같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있을 수 있죠? 만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별이를 내려다보고 다시 친척들을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형님, 제가 키우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5 다 같이 키우겠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이 아이들은 가족입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만수는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별아, 우린 안 헤어져. 절대로.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는 거야. 별이가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은수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진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수와 5 아이만 남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애들아, 들어와라. 아이들이 하나씩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별이가 먼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소파에는 며칠 전 아이들이 보던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은수가 닦아놓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 방에 엄마 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없어. 엄마는 이제 안 계셔. 왜요? 엄마 어디 갔어요? 다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굽혀 쌍둥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우리랑 함께 못 살아. 언제 와요? 안 와. 다시는 못 와. 쌍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별이가 동생들을 끌어안았어요. 만수는 천천히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이었어요.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진우와 은수가 일어났던 그 이불이었어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진우의 정장이 걸려 있었고 은수의 평상복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옷들이었어요. 만수는 옷장 앞에 서서 며느리 은수의 옷을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늘 아끼며 살았어요. 새 옷 한 번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옷은 챙겨도 자기 옷은 몇 년씩 입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라고 늘 말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제일 싼 것만 골랐어요. 이거면 충분해요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입에는 고기를 넣어주면서 자신은 김치만 먹던 며느리였어요.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장대로 눈을 돌렸어요. 값싼 화장품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하나, 파운데이션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거울 옆에는 빗이 놓여 있었고 고무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만 하다 갔구나.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지.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는 진우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차던 시계였습니다. 가죽끈이 낡아서 해져 있었어요. 진우는 늘 가정적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으로 왔어요. 회식도 거의 안 갔습니다. 애들 얼굴 봐야죠라며 일찍 들어오던 아들이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은수가 설거지할 때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 혼자 힘들잖아라며 앞치마를 두르던 아들이었어요. 만수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 집 살림 꾸리느라 너희 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만 하다가.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제 옷 한 벌 사는 법이 없었는데 애들 먹이느라 자기는 굶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하냐?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사흘 동안 아이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거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던 별이가 멈칫했어요. 동생들도 할아버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별이가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어요. 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별이 옆에 섰어요. 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쌍둥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보미까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방 앞에서 5아이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들이 보였어요. 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애들아. 5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할아버지. 별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별이도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쌍둥이는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보미는 팔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족이 한데 모여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울 뿐이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만수는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울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슬퍼요. 만수는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할아버지랑 너희랑 우리 가족끼리. 네 할아버지. 그날 밤 5아이는 안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누웠어요. 만수는 아이들 이불을 하나하나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같이 있는 거죠? 쌍둥이 중 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 계속 같이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만수는 불을 끄고 아이들 옆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우야, 은수야, 아버지가 잘 키울게. 5다 같이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만수는 다시 가장이 되었습니다. 68배 나이에 5아이의 할아버지이자 보호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죠.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절대 흩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아이들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했어요. 그런데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별이를 살짝 흔들었어요. 별아, 별아. 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별아, 너희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니? 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7시요. 엄마가 항상 7시에 깨워줬어요. 만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 더 자거라. 하지만 만수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데워놓은 찌개가 있었어요. 밥은 어제 지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을 찾아봤지만 김치밖에 없었어요. 만수는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어요. 계란을 깨서 부쳤습니다. 김을 꺼내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7시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안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했어요. 애들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별이를 깨우고 쌍둥이를 흔들었어요. 쌍둥이는 일어나기 싫어하며 칭얼댔습니다. 조금만 더 자요. 안 돼. 유치원 가야지. 막내 보미는 아직도 곤히 자고 있었어요. 만수가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미가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그래, 봄아. 이제 일어나야 해. 봄이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만수는 보미를 눕히고 기저귀를 벗겼어요. 새 기저귀를 꺼내서 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쪽이 앞인지 헷갈렸습니다. 일단 채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테이프가 앞쪽으로 와야 하는 건지 뒤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보미가 불편한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봄아, 잠깐만. 할아버지가 지금. 만수는 당황했어요. 보미는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만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기저귀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 이게 앞이구나. 만수는 다시 기저귀를 벗기고 제대로 채웠습니다. 봄이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이번에는 아기띠를 꺼냈습니다. 보미를 업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그런데 아기띠를 어떻게 매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보미를 앞에 안고 아기띠를 둘러봤어요. 끈이 여기저기 달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끈을 이리저리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미를 아기띠에 앉히고 끈을 등 뒤로 돌렸어요. 그런데 보미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거꾸로 매셨어요. 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꾸로? 네. 보미가 앞을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 쪽을 보고 있잖아요. 만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시 아기띠를 풀고 보미를 제대로 안았어요. 이번에는 별이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 고맙다.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어요. 밥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김과 계란을 올려놓았어요. 별이가 밥상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요? 쌍둥이 중 해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미처 준비를 못했구나. 오늘은 이거 먹어야 해. 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결이는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별이도 따라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 은수가 차려주던 아침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국도 있고 나물도 있고 생선도 있었는데 지금은 김과 계란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괜찮아요. 별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학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체육복을 찾아야 했어요. 만수는 아이들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꺼내봤지만 체육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별아, 체육복이 어디 있니? 빨래 건조대에 있을 거예요. 만수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건조대에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체육복을 찾았습니다. 있다. 여기 있네.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별이 옷 단추를 채워주는데 자꾸 어긋났습니다. 한참을 해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단추가 하나씩 안 맞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 채웠나 보구나. 다시 풀고 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별이가 스스로 채웠어요. 결이 옷은 안팎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만수가 입히고 나서야 별이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결이 옷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뒤집힌 거였구나. 다시 벗기고 제대로 입혔습니다. 쌍둥이는 바지를 입히는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해가 바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니? 주머니가 뒤에 있어요. 만수는 바지를 다시 벗기고 제대로 입혔습니다. 머리를 빗겨줘야 했습니다. 만수는 빗을 들고 아이들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 모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머리는 한쪽으로 삐죽 솟았고 결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어요. 쌍둥이 머리는 뒤가 눌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포기했어요. 신발을 신겨야 했습니다. 현관에 신발들이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하나씩 신겼습니다. 자, 신어봐라. 쌍둥이가 신발을 신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이 신발 작아요. 작아? 내 신발 아니니? 별이가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해는 달이 신발 신었어요. 아, 그래. 신발을 바꿔 신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가 짝짝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한쪽은 운동화고 한쪽은 실내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이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만수는 다시 신발장을 뒤져 짝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늦었어요. 빨리 가자, 애들아. 만수는 보미를 아기띠로 메고 별이와 결이 손을 잡았습니다. 쌍둥이는 별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학교 가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아이들 옷차림과 머리를 훑고 지나갔어요. 만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쌍둥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별이 옷 단추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결이는 바지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어요. 별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거였어요. 별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아버지. 별이는 빨리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별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학부모가 만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른 학부모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걸 지켜본 후 쌍둥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유치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해야, 달아. 선생님이 쌍둥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쌍둥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쌍둥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이제 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기띠에 업힌 보미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보미를 받아 안았어요. 보미 잘 지내다 갈게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보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보미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보내고 만수는 혼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너무 조용했어요.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졌어요. 겨우 아침만 보냈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하고, 씻겨야 하고, 재워야 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만수밖에 없었어요. 만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저녁 반찬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에는 뭘 해줘야 하나.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만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입던 옷들도 소파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만수는 일단 빨래부터 하기로 했어요. 세탁기에 옷을 넣었습니다. 별이 옷, 결이 옷, 쌍둥이 옷, 봄이 옷까지 한꺼번에 넣었어요.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빨래가 끝났어요. 만수는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얀 양말이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별이 흰 블라우스도 연한 빨간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만수는 세탁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색 옷 한 벌이 보였어요. 쌍둥이 빨간 티셔츠였습니다. 색깔 옷을 따로 빨아야 하는 건가? 은수는 항상 흰 옷과 색깔 옷을 나눠서 빨았었어요. 만수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널어놓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만수는 먼저 보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보미는 선생님 품에 안겨 기다리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마지막으로 별이와 결이를 학교 앞에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저녁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우유 정도였어요.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다녀올게. 만수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도시락 6개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이거 먹어요? 쌍둥이 중다리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별이가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만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이들 저녁은 드셨어요? 아, 네. 방금 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냄비를 내밀었어요. 찌개를 좀 끓였는데요. 많이 끓여서 나눠 먹으려고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니에요. 원래 많이 끓인 거예요. 그냥 두고 가면 상하니까요. 아주머니는 냄비를 현관에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별이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지나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안방에 눕혔습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왔어요. 밤이 되니 집이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별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별아, 왜 안 자니? 잠이 안 와요. 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별아, 그건 할아버지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12살 아이의 작은 손이 물에 젖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금치 나물이 담겨 있었어요. 통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수 엄마가 참 착했죠. 그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애들아, 오늘은 반찬이 있다. 아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반찬이었어요. 다음 날도 또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아이들 잘 먹이세요. 또 다음 날에도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멸치볶음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만수는 누가 놓고 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새벽 일찍 일어나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조용히 통을 놓으려는 순간 만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 깜짝이야.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은수가 저한테 잘해줬잖아요.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이런 거라도 해야죠. 며느리 은수가 생전에 쌓아둔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문 앞에 쌀 포대가 놓여 있었어요. 10kg짜리였습니다. 우리는 쌀이 남아서요. 아이들 밥 해드세요. 맞은편 집 아저씨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유를 정기 배달받거든요. 같이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시면 제가 돈을. 아니에요. 어차피 정기 배달인데 몇 개 더 넣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우유가 현관 앞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는 과자를 하나 더 봉투에 넣어줬어요. 애들 간식이에요. 가져가세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별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체험학습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이 담임 선생님도 연락을 주셨어요. 급식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처리했어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만수를 불렀습니다. 쌍둥이 학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소득층 지원 제도가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봄이 가방에 기저귀를 넣어줬어요. 여분이 있어서요. 가져가세요. 공방 후배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공방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뭐?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들여도 자리는 있습니다. 애들 학교 간 시간에만 오셔도 돼요.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반찬을 놓고 가는 이웃, 쌀을 갖다 주는 사람, 우유를 나눠주는 아저씨, 학비를 감면해주는 학교와 유치원, 일자리를 제안하는 후배. 만수는 며느리 은수를 떠올렸습니다. 옆집 아이 다쳤을 때 병원 데려다준 은수. 아래층 할머니 편찮으실 때 반찬 갖다 드린 은수. 동네 아이들 학교 준비물 나눠주던 은수. 은수는 많은 걸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거실에 놓인 은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네가 잘 살았구나. 네가 베푼 게 지금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내 덕분에 애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버틸 수 있어. 며느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치 있게 살았어요. 남을 도우며 살았고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수와 아이들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별이는 학교에서 혼자였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어요. 별아, 같이 놀자. 나는 괜찮아. 별이는 교실 구석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친구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점심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었어요. 친구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 구석이나 운동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해야, 달아, 손 씻어. 결아, 숙제했어.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막내를 안아 올렸어요. 씩씩한 누나였습니다. 밤이 되면 동생들 재우고 몰래 설거지를 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 나 힘들어.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견뎠어요. 결이는 말을 잃어갔습니다. 결아, 오늘 기분이 어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축구할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고개만 저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어땠어? 그냥요. 밥 먹어라.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화장실에 자주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만수가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아, 괜찮니? 물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결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쌍둥이는 매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저녁 먹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혜야, 엄마 아빠는 못 와. 왜요?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이었어요. 엄마가 우리 버렸어요? 그 질문이 만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쌍둥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옷이다. 엄마 냄새 나. 두 아이는 은수의 옷을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만수가 방에 들어왔을 때 쌍둥이는 엄마 옷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막내 봉이는 밤마다 깼습니다. 엄마. 으앙 울며 엄마를 찾았어요. 만수가 안아주었습니다. 봄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엄마. 봄이는 계속 엄마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낮에는 할아버지만 찾았습니다. 부엌에 가면 따라가고 화장실에 가도 따라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무릎에 올라와 매달렸습니다. 만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만수는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결이는 또 화장실에 갔습니다.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쌍둥이는 엄마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엄마 빨리 와요.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보미는 한밤중에 깨서 엄마 부르며 울었어요. 만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제대로 몰라줬구나. 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별아,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이도 눈을 떴어요. 쌍둥이도 보미도 깼습니다. 다섯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울자. 다 같이 울자. 만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별이는 처음으로 동생들 앞에서 울었어요. 결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쌍둥이는 엄마 보고 싶어 하며 울었어요. 보미는 엄마 부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누웠습니다. 만수가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죠? 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안 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이들이 조금씩 잠들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었어요. 함께 울고 함께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함께 울고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만수는 미루고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야 했어요. 사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망신고 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이쪽에 앉으세요. 서류를 꺼내 만수 앞에 놓았어요. 사망신고서였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고요. 여기 사망일시, 사망장소. 직원이 설명했지만 만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고인 성명 한진우. 아들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인 성명 김은수. 며느리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어요. 사망일시.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 전화벨, 병원 복도. 만수는 펜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만수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미성년자만 있으시죠? 네. 손주들이 5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다른 직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하셨죠? 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동보호시설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시설이요? 네. 할아버지 연세에 5명을 키우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직원이 안내서를 펼쳤어요.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양육지원, 입소 절차 같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형제들을 한 곳에 보내면 제일 좋겠지만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5명을 한 시설에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눠서요? 만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큰 아이들은 아동양육시설로, 어린 아이들은 영유아시설로 보내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따로 보낸다는 겁니까? 형제간 만남은 주선해드립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 만날 수 있고요. 만수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만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혼자 5을 키우시기 힘드실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제 손주들입니다. 제가 키웁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는 도움이요? 애들을 흩어놓는 게 도움입니까?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 구겨버렸습니다. 형제들을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직원이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만수는 구겨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십시오.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민원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섰어요. 밖에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애들을 떼어놓겠다고. 절대 안 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가 가라앉고 나니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만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이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돈 나갈 곳은 많았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구나. 공과금 고지서도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별이 학원비 고지서도 왔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쑤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층에 한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공방 후배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 몇 시간 공방에 나갔습니다.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지만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다가 톱을 쥐고 있는데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손이 좀 미끄러웠나 보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어요. 몸이 버거워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미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만수가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봄아, 어디 아파? 체온계를 꺼내 재봤습니다. 39도가 넘었어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봄이 기저귀를 갈았던가. 제때 갈아줬던가. 옷은 따뜻하게 입혔던가. 내가 너무 서툴러서 내가 잘못해서 봄이가 아픈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애들아, 할아버지 잠깐 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올게. 만수는 급히 봄이를 안았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고열로 왔습니다. 의사가 봄이를 진찰했어요. 감기가 심해졌네요. 이틀 정도 입원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며느리처럼 잘 챙겼다면 봄이가 안 아팠을 텐데. 은수는 아이들 옷을 꼼꼼히 챙겼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겉옷을 입혔습니다.
기저귀도 자주 갈아줬어요. 만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옷을 입히고 기저귀는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도 제대로 확인 안 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만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지금 갈게요. 이틀간 보미는 입원했습니다. 만수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링거 맞는 보미를 지켜봤습니다. 미안하다, 보마.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렇게 며칠 뒤 보미가 퇴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오전에 공방으로 갔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더니 쓰러졌어요. 형님, 형님. 민호가 119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로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봅니다. 옆집 아주머니, 아래층 할머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만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68배 나이였어요. 젊었을 때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지? 동사무소 직원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연세에 5명을 키우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 시설에 보내는 게 애들을 위한 건가? 시설에 가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거고 공부도 가르쳐 줄 겁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수 곁에 있으면 편의점 도시락 먹고 빨래도 엉망이고 할아버지가 아프면 불안해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건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틀 후 이웃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5아이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아니야, 별아. 결이는 말없이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쌍둥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보미가 할아버지하며 팔을 뻗었어요. 만수는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미가 할아버지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보살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밥도 깨끗한 옷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밤에 무서우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시설에 가면 그런 걸 잃어버립니다. 별이는 동생들과 떨어져야 하고, 결이는 혼자 울어야 하고, 쌍둥이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없고, 보미는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없이 홀로 자라야 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만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죠? 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는 거야. 만수는 다시 다짐했어요. 서툴러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동사무소 직원 말은 틀렸어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비록 늙고 서툰 할아버지지만 만수는 이 아이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퇴원하는 날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만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5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잤어요. 나란히 누워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힘들겠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돈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서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만수의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무너질 것 같을 때 잡아주는 손들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선생님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밤은 깊어갔고 가족은 함께 잠들었습니다. 챕터 9 사랑으로 집을 다시 짓다. 퇴원 후 만수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공방 일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나갔어요. 민호가 이해해줬습니다.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만수는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별이와 결이가 거실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나란히 앉아 공부했습니다. 누나, 자리 좀 비켜봐. 나 책 펼칠 데가 없어. 나도 줘봐. 너도 좀 옆으로 가. 두 아이가 부딪히며 공부했어요. 쌍둥이는 방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 그렸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한테 제대로 된 공부방 하나 없구나. 아들 내외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모두 거실이나 방 한쪽 구석에서 했습니다. 만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던 창고였습니다.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만수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크기는 제법 됐습니다. 4대 평쯤 됐어요.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여길 고치면 아이들 공부방이 될 수 있겠구나.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평생 가구를 만들어 온 기술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만수는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쌓여있던 잡동사니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 쓰지 않는 공구, 깨진 화분. 마당에 하나씩 내놨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공부방 만들려고. 여기요? 응.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방. 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어 줄게. 다음 날 공방 후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애들 공부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재 좀 구해줄 수 있을까? 아, 그거요? 공방에 남는 목재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민호는 다음 날 트럭을 몰고 왔어요. 나무 판자, 못, 페인트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도 찾아왔습니다. 맞은편 아저씨가 전동 드릴을 들고 왔어요. 이거 쓰세요. 일 빨리 끝나요. 아래층 할머니 아들이 페인트 붓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페인트 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나무를 만졌어요. 톱으로 자르고 못을 박고 사포로 다듬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젊었을 때 수없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톱밥이 날렸습니다. 못 박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만수는 조금씩 힘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무거운 판자를 옮기고 못을 받쳐줬습니다.
형님, 손놀림이 여전하시네요. 그래도 예전만 못하지. 아니에요. 여전히 최고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고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낡은 벽을 뜯어내고 새 판자를 댔습니다. 바닥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작은 창문을 하나 더 냈습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응, 조금씩 되고 있어. 쌍둥이가 망치를 들고 흉내를 냈어요. 우리도 도와줄래요? 그래, 이리 와봐. 만수는 쌍둥이 손에 작은 망치를 쥐어줬습니다. 못을 박는 흉내를 내게 했어요. 똑똑똑. 쌍둥이가 웃으며 못을 두드렸습니다. 제대로 박히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공부방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책상 3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책꽂이도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봐. 5아이가 모였어요. 만수는 공부방 안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면 돼. 아이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새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만드신 거예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만수는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사진 걸 수 있어. 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걸어도 돼요? 그럼. 그래야지. 별이가 달려가 엄마 아빠 사진을 가져왔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만수가 벽에 못을 박고 사진을 걸어줬어요. 진우와 은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릴 때 이 공구로 의자를 만들었단다. 만수가 오래된 망치를 보여줬어요. 아빠가요? 그래. 중학교 때였나.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지. 처음엔 서툴렀는데 나중엔 제법 잘 만들더라. 결이가 망치를 만져봤습니다. 너희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만수가 말을 이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지.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쌍둥이가 엄마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예뻐요. 그래, 예뻤지. 마음씨도 예뻤어. 아이들은 한참을 엄마 아빠 사진을 바라봤어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없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잊으면 안 돼. 네, 할아버지. 이 방은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마음 편히 공부하고 꿈꾸는 공간. 며칠 후 공부방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페인트 칠까지 끝났어요. 환한 하얀색이었습니다. 책상 3개를 놓았어요. 책꽂이도 설치했습니다. 첫날 저녁 아이들이 새 공부방에서 공부했어요. 별이는 자기 책상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별이도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쌍둥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바닥이 아니라 책상에서 그릴 수 있었어요. 만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별이가 나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할아버지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별이가 할아버지 손등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못 받고 나무 깎느라 상처가 났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으로 우리 방 만들어주셨어요. 괜찮아. 안 아파. 별이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집안에 다시 온기가 생겼습니다. 만수는 거실에 앉아 공부방 쪽을 바라봤어요. 불 켜진 창문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어요. 돈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 만든 공부방, 아이들 웃음소리,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만수는 아들 내외 사진을 봤습니다. 진우야, 은수야. 봤니? 애들이 웃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었고 집에는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자랐습니다. 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중학교 입학 준비 안내문이었어요. 교복을 맞춰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교복 맞추러 가야 해요. 그래. 언제 가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토요일 아침, 만수는 별이와 함께 교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예비 중학생들과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별아, 들어가자. 매장 안은 북적였습니다. 엄마들이 아이 치수를 재고 아빠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 중학생 되니까 이제 다 컸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부모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별이 손을 잡고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교복 맞추러 왔는데요. 네, 여기 앉으세요. 치수 재드릴게요. 별이가 서서 치수를 쟀습니다. 직원이 줄자로 어깨, 허리, 키를 쟀어요. 옆에서 다른 엄마가 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예쁘다, 그치? 응, 엄마. 우리 딸 교복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른 쪽에서는 아빠가 아들 교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제 중학생이네. 아빠도 뿌듯하다. 만수는 별이를 쳐다봤습니다. 별이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입어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잘 맞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이가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만수는 별이 뒤에 서서 함께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이었어요. 만수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이한테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날 엄마랑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수였다면 별이 교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을 거예요.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컸네 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진우였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아빠 딸 중학생 된다 하며 어깨를 으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건 늙은 할아버지뿐이었어요. 만수는 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아, 미안하다. 네. 뭐가요? 별이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처럼 해주지 못해서. 만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왔는데 너는 할아버지랑 왔잖아. 미안하구나. 별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별아,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와서 좋아요. 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희 5 키우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저 알아요. 별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중학생도 되고 교복도 입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별이가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수는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중학생이 되는구나.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복 포장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별이가 교복 봉투를 들고 걸었어요. 할아버지, 교복 입고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놔야겠다. 정말요? 그럼. 우리 별이 중학생 되는 건데.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결이는 말이 조금씩 늘었어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전보다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공방에 갔어요. 나무 깎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아, 이렇게 잡아야 돼. 네, 할아버지. 결이는 진지한 얼굴로 톱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일을 배웠습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이거 배웠어. 정말요? 그래. 너 아빠 닮았어. 손재주가 좋아. 결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쌍둥이는 더 이상 엄마 언제 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엄마는 어떤 음식 좋아했어요? 만수는 아이들에게 은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쌍둥이는 엄마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보미는 이제 혼자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기저귀도 뗐어요. 봄아, 혼자 먹을 수 있어? 네. 보미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흘리기도 했지만 혼자 먹었어요. 밤에도 예전처럼 자주 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잤어요. 만수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방일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 나갔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도움도 계속되었습니다. 반찬이 여전히 문 앞에 놓였고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 인사를 받으며 자랐어요. 별이 많이 컸네. 중학생 된다며. 결이, 오늘도 공방 가니? 해야, 달아, 학교 잘 다녀와. 동리가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당에 평상을 펼쳤어요.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수박을 잘라 나눠줬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쌍둥이가 수박을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입 주위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별이와 결이도 수박을 먹었습니다. 보미는 수박씨를 뱉으며 재미있어 했어요. 만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다섯 아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이 울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이 날 때, 밤에 혼자 있을 때. 만수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돈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함께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감 따도 돼요? 아직 안 익었어. 조금 더 기다려야지. 언제 따요? 설이 맞고 나면 따야 해. 그때가 제일 달아. 아이들은 감나무 아래서 뛰어놀았습니다. 쌍둥이가 술래잡기를 했어요. 별이와 결이도 함께 뛰었습니다. 보미는 감나무 둥치에 앉아 박수를 쳤어요. 잡았다. 안 잡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만수는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만수는 거실로 들어가 아들 내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은수야. 애들 잘 크고 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별이는 중학생 됐어. 교복도 맞췄어. 키도 크고 씩씩해졌어.
결이는 나무 깎는 거 배우고 있어. 너 닮아서 손재주가 좋더라. 쌍둥이는 매일 뛰어놀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보미는 이제 혼자 밥도 먹고 말도 제법 잘해.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힘들긴 해.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 근데 애들이 웃어. 그게 참 다행이야. 창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만수는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못 뛰어.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평상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5아이. 해가 지는 마당. 웃음소리.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몸도 불편하고 서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5아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어요. 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애들아, 이제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별이는 중학교 교복이 걸린 옷걸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웃 할머니가 주신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밥을 퍼담았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만수도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만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공부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만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감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삶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가족은 계속 함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